움직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좀 살펴보실 건데, 우선 예제하고 어떤 그림으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저희가 처음에 먼저 할 거는 뭐냐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예가 있는데, 이 예제를 보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부서명이 보여요. 이 부서명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여기 보고 계시는 직위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직위를 찾아가지고 하이라이트가 변경하는, 네, 이 팀은 지금 없네요. 마케팅으로 잡아볼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성적 데이터죠. 이게 좀 옛날 데이터이긴 한데, 이러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성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빈칸들, 그 총점이라든가 이 형태를 채우는 내용하고, 그리고 이거를 검색을 합니다. 성적은 학생 이름으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학생 이름을 임의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이 표에 기말고사 성적표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에서 여기 학생들 이름 보이시죠? 여기서 누군가를 선택을 하면은 그 학생에 대한 성적표가 여기서 만들어 표현이 되는 거죠. 즉 앞에 검색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학생 누군가를 선택을 하면은 그 학생의 성적표와 더불어서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한번 선택해 볼까요? 나상훈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선택을 했더니 성적도 변하고 그래프도 변하고, 지금 화면을 조금 작게 해서 그래프 변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조금 작아지긴 했어요. 사람 이름을 제가 다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프 변경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와 같이 표현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항목을 클릭해서 선택하는 이렇게 메뉴바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이제 나라별,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북유럽에 해당하는 나라를 지금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표가 지금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기준은 왼쪽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 선택이라고 보여지는 이 항목입니다. 이곳에서 어디를, 어떤 나라가 궁금한지 해당하는 나라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오른쪽에서 도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도시 이름이 지금 나라를 제가 바꿔볼게요. 노르웨이란 나라를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에 도시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뭐 베르겐, 오슬로, 송달, 트롬쉐라고 있는 도시가 보이는데 이 항목을 선택이 가능한 이런 식으로 형태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빈칸이 잡혔군요. 네, 트롬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중표기법이에요. 여기 이중 유효성 검사인데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표현하실 수 있는 게 가계부 항목입니다. 물론 온라인상으로 제공하는 가로기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만요. 엑셀 가지고 우리가 나한테 맞는, 우리 집에 맞는 그 항목을 구분을 해서 만드셔가지고 우리 집에 맞는 가계부를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보고 계신 내용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할 건데, 그 전에 몸풀기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예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뭐냐면은, 근무 시간 초과 현황에 대한 겁니다. 지금 잘 보시면요.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퇴근 시간은 6시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퇴근 시간은 6시가 되어 있고요. 1시간이 추가할 적마다 시간당 그 수당이 5,000원씩 주나 봐요. 예. 그리고 여기 김종훈이란 직원과 강범이란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퇴근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 초과 근무 시간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초과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셀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 퇴근한 시간에서 빼야 돼요. 어디를? 여기는 퇴근 시간 값을.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하면은 초과 근무 시간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밑에 있는 데이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도 더하기하고 빼기가 적용이 되는 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 퇴근한 시간이 이렇고, 그리고 나서 원래 회사에서 규정상은 이 시간에 퇴근합니다라고 지정을 하고 나서 저희가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날짜별로 얼만큼의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시간이 발생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어때요? 보통은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셀에 식이 들어간 것들을 셀 복사를 수식 복사하실 수가 있잖아요. 모퉁이에 있는 단추를 드래그 하시거나 더블 클릭하셔서. 자,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발생돼요. 되게 이상하죠? 여기 우물정자 많은 거는 뭔가 데이터가 너무 많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각각의 식을 한번 살펴볼 건데 맨 마지막에 있는 C의 14번 셀을 한번 선택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퇴근 시간은 맞는데요. 회사에서 지정되는 퇴근 시간에 있는 셀이 2의 8로 잡혀 있어요. 이 8이라고 되어 있는 셀의 데이터는 어디냐면 여기 글자 텍스트 부분입니다. 빨갛게 보이는 이 공간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위에는 8시, 6시라고 된 이 항목이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식과 두 번째 있는 식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확인되시죠? 그러니까는 퇴근 시간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18시 00분에 대한 이 항목은 지금 정확하게 고정이 돼야 되는 화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셀을 고정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 식에서 좀 볼게요. 움직이지 마라 이 5셀. 여기는 범위를 잡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시각적으로 좀 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범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키보드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F1번서부터 F12번까지의 펑션 키가 있을 거예요. 자, 거기서 F4번 키를 눌러요. 그럼 화면이 어떻게 변하죠? 달러가 막 생기죠. 셀 주소, 가로 이제 행과 열 사이 앞으로요. 그리고 F4번 누르면 달러 위치가 하나씩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절대참조, 상대참조라는 말을 쓰는데 우선 퇴근 시간 이 5번 셀은요. 고정시켜야 돼요. 그래서 달러 2개 있는 걸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예요. 자, 그러신 다음에 여기는 모퉁이를 드래그 하시거나 저는 그냥 더블 클릭을 할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한 번 더 더블 클릭하면은 저희 하단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식이 복사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마지막 셀에 있는 식을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시면은 식 복사를 했더니 왼쪽에 즉 달러가 없는 셀은 저희가 식을 복사한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이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셀 주소가 B에 24, 24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지만은 달러가 앞뒤로 되어 있는 이 위치에서는 셀 주소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김종훈이라는 사람들도 보고 이제 초과속 근무 시간을 구했어요. 그럼 강보미도 어떻죠? 강보미라는 분도 퇴근 시간이 초과 근무를 이만큼 했어요. 이날. 그리고 나서 빼는 거죠. 어디를? 정확하게 퇴근 시간을. 지금 날짜별로 초과 근무 시간을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D열, 강보미라는 분은 D열에 있습니다. D의 10번서부터 11, 12, 13에서 일자별로 퇴근 시간, 실제 퇴근한 시간들의 셀 주소가 계속 변해요. 그러나 회사에서 규정해 놓은 기본적인 퇴근 시간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이 돼야 되는 셀은 셀 위치에서 F4번 키를 한번 눌러주시면요. 달러가 이렇게 생겨요.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누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 식은 밑에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채우기 핸들이라고 불러요. 선택한 셀의 오른쪽 끝에 있는 아주 작은 사각형이죠. 조그만 거. 마우스 정확하게 올려놓으면요. 마우스 포인터가 통통했다가 되게 급격하게 날씬해져요. 그래서 이 형태에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워지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누적 시간이죠? 그럼 위에는 셀 내용들을 전부 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답 나올 칸 선택하시고 홈 탭에 있는 자동 합계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야 합계를 냅니다. 이 10번부터 2의 24번까지 이 수치가 들어가 있는 범위는 자동으로 범위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상이 없어서 시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엔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이만큼 초과 근무했습니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가볍게, 단순하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는 거 확인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강범이라는 사람이 있고 옆에 김종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종훈이라는 사람의 초과 근무 시간에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을 한번 볼게요. 봤더니 뭐 3시간, 2시간, 3시간 이래서 대충 눈으로만 봐도 어때요? 여기 누적이 15시간이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이 누적된 15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시간을 표현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연수는요, 1부터해서 무한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시간이죠. 시간은 어때요? 24시간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25시가 되지는 않잖아요. 30지 이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0으로 리셋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적이 되는 게 아니죠. 누적이 된다는 개념은 24시간 내에 있는 시간이 누적이 되는 거지 24시간을 초과를 했을 때는 누적의 개념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셀 서식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셀 서식으로 제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합을 낸 곳입니다. 김종원이라는 사람의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리고 메뉴 형태를 보는데 메뉴 중에서 셀 서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단축키는요. 컨트롤 숫자 1번 키, 숫자 키 오른쪽 키 말고요. 숫자 1번은 키보드 상단, 펑션 키 F1 밑에 있는 일자 사용하셔야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1번이고 제가 셀 서식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셀 서식 창이 나옵니다. 현재 선택한 셀은 시간입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으로 갈 거예요. 이때 보시는 H는 hour를 표시하는 거고요. M은 minute M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누적 표시이기 때문에 이 H 앞을 어떻게 사각형 괄호를 이렇게 씌워주세요. 그러면은 24시간이 지나도 누적되는 시간이 표현이 돼요. 뭐 여기 뭐 H를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H 두 개가 되면 0102, 03 표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 기본값 놔두고요. H의 지금 아웃값이죠. 아웃값에 표현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사각형 가로로 묶어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위에 보기가 어때요? 15시에서 39시로 변경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이렇게 변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르바이트에는 시급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던가 지금처럼 초과 근무 시간이라던가 그래서 시간에 대한 숫자 관련된 거는 전부 더하기 빼기 나누기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건 24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0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더한다 뺀다 했을 때는 누적의 개념은 어떻게 셀 서식에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옆에 강범이라는 이분이죠. 이분도 이 시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셀 서식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시간을 표시할 거고 사용자 지정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였죠? 아웃값의 사각형 괄호를 열고 닫고를 해주세요. 그럼 아까 22시간이었는데 누적 시간이 46시간으로 변경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은 자, 이렇게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요. 자, 누적 시간 표시 방법입니다. 는요 셀 서식으로 가시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표현값을 어떻게 H값 사각형 가로로 묶어주세요라는 거를 정의를 하시면은 실생활에서 좀 유용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엑셀의 몸풀기 저희가 예제를 하나 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였어요? 부서를 선택하고 직위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색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형광펜 칠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 표시를 할 건데 우선 저희는 이거 편의상 제가 화면을요. 그냥 같은 화면에서 움직일 건데 여기 부서하고 직위나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부서하고 직위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가 계속 손으로 입력을 하면 되게 불편해져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버튼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같은 팀이 막 중복이 되죠. 이런 건 좋은 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버튼을 만들 때 어떻게 고유, 그러니까 중복되는 건 다
없애고 하나씩만 남기는 겁니다. 그런 작업을 먼저 할게요. 자, 다행히 부서하고 지기가 데이터가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를 복사를 할 겁니다. 범위 먼저 잡아야겠죠? 자, 부서, 지기, 범위 설정을 하는 거를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되는 셀 2개를 범위를 잡았고요. 제가 단축키 쓸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화살표 키를 누르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에 있는 범위까지 영역 지정이 끝나요. 제가 사용한 키는 데이터 시작되는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화살표 키를 썼어요. 그럼 데이터가 없는 그 공간까지 가서 딱 멈춤이 돼요. 자, 이거를 복사를 할 거고요. 어디다 붙여넣기 할 거냐면은 화면 오른쪽에 빈칸이 있길래 이쯤에서 컨트롤 V에서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왼쪽에 있는 부서지기가 오른쪽으로 넘어오죠. 사실 이와 같은 예를 만들 적에는요. 같은 시트에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드셔서 참조 범위를 별도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 범위는 계속 움직이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저희 연습이니까는 같은 시트상으로 뒀고요. 자, 부서만 볼게요. 부서에 봤더니 똑같은 부서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원래 데이터에서 카피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서 범위에서 하나씩만 남기고 다 지우겠습니다 해서 제가 부서 이름 포함해서 일단 영역을 다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할 건 뭐냐면은 중복된 데이터를 지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엑셀 메뉴 중에 가시면은 여기가 아마 데이터 탭일 거예요. 데이터 탭으로 와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이곳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도구 그룹에 있어요. 자,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겠습니다라고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클릭을 하면 화면에 이런 게 뜹니다. 여기 너무 헷갈려.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 지금 범위 잡고 들어오셨죠. 근데 범위 잡은 부서 옆에는 뭐가 있어요? 옆에 잠깐 치워볼게요. 직위라고 되어 있는 열기 또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옆에 데이터가 있는데 혹시 옆에 있는 데이터도 같이 범위에 넣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보시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여기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현재 제가 범위 잡은 거 있죠? 그것만 인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한번 꼭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제가 부서부터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보통 이 부서, 지위 이런 것을 저희가 필드 이름이라고 부르거든요. 머리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머리글이 실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이거 포함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부서를 이걸 대표명으로 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지우겠습니다라고 되는 지금 화면에서 확인 단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다 없어지고 5개 고유값만 남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지기예요. 지기서부터 아래 범위까지 영역 잡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었어요? 메뉴는 데이터 탭. 데이터 탭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다 보면은 여기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명이 있고요. 그 안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클릭해요. 자, 클릭한 다음에 영역 확장은 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 선택 영역으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중복된 항목을 제거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직위, 필드 이름이죠. 머리글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머리글을 표시합니다라고 놔두시고 나서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유효한 데이터, 고유한 데이터 값만 남게 돼요. 중복된 데이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부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곳에 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역삼각형 버튼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거는 기능의 이름이 뭐냐면은 유효성 검사라고 부릅니다. 자, 유효성 검사. 자, 그래서 얘는 메뉴가 아까 보셨던 데이터 탭, 중복된 항목 제거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바로 밑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메뉴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커서 이동부터 하세요. 어디를? 버튼을 만들 때가 어디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왼쪽에 있는
여기 이곳입니다. 부서 부분이에요. 이 부서에 버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한 대상을 선택을 하는데 이때 이 제한 대상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역삼각형 버튼 누르면 내용이 쭉 떨어지는 걸 보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록을 선택하세요. 목록 선택하는데 원본 범위 어디예요? 라고 물어요. 이걸 오른쪽으로 오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부서 범위. 그래서 마케팅 팀서부터 인사 총무팀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제가 드래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해서 보시는데 어때요? 되게 재미나죠? 절대 주소로 오죠? 움직이면 안 되는 주소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 단추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생겨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요. 짜자잔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팀 이름들이 보여요. 그것도 하나씩만. 되게 재미있죠. 다시 직위로 갈게요. 직위 똑같이 만드세요. 자, 우선은 지금 하시는 기능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예요. 자, 버튼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위치 먼저 클릭. 그리고 데이터 탭에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때 첫 번째 탭에 있는 설정에 가시면 제한 대상이라고 보이는 것을요. 목록으로 잡아주세요. 그런데 원본은 어디입니까? 커서 놓으시고요. 이 원본은 오른쪽에 있는 이 직위 부분입니다. 라고 영역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 화면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본은 방금 제가 드래그한 범위예요. 그러면서 절대 참조로 들어옵니다. 라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단추 클릭. 이렇게 버튼 생겼죠? 자, 그리고 누르면은 자, 직위를 선택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서를 하나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신 게 저희가 주소에 절대 참조 집어넣는 거 그리고 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버튼 만드는 것까지 보신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아까 제가 먼저 보여드린 완성본을 한번 좀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뭐가 변하는 거였잖아요. 이곳에서 팀을 한번 바꿔볼게요. 팀을 지금 뭐 솔루션 팀을 한번 바꿨더니 색칠하는 부분이 변하는 거 보이세요? 다시 한번 또 마케팅 팀을 잡으면은 또 색이 변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솔루션 팀을 선택을 하고 한 줄 나오죠? 이때 직위를 바꿔볼 거예요. 여기에서 차장을 선택했더니 여기 한 분이 계시고 지금 화면상으로 밑으로 내리면 좀 몇 분 더 계시네요. 이렇게. 이 부분들을 바꾸는 거, 색칠하는 거,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실 거예요. 요거 잘해놓으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색칠을 합니다 하는 공간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홈 탭에 가시면은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홈 탭에 가시면은 조건부 서식.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 걸 익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조건이 있어요. 부서가 여기 있는 이름하고 지금 2열에 보여주는 이 부서가 같아야 되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조건이 붙죠. 조건이 하나라 두 개예요. 지금 E2에 있는 여기 직유 나와 있는 버튼으로 고르는 직이 보이시죠? 여기하고 F열에 있는 거를 비교를 해서 이 두 조건, 즉 C2와 E2에 있는 C2와 E2 셀에 있는 데이터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 범위에서 색칠을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이해는 하시겠죠? 그래서 먼저 정리할 게 뭐냐면은 조건문을 만드셔야 돼요. 자, A 조건 있고 B 조건 있어요. 뭐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죠. 그래서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이게 네 도끼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자, 그때는 if문이 맞는 건데 지금은 if문 빼고요. 그냥 A 조건, B 조건 단순 비교예요. 두 개.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걸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은 AND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AND A 조건, 그 다음에 B 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익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 A 조건, B 조건 다 만족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조건문이 OR라는 게 있어요. A 조건이 있고 B 조건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참 또는 거짓. true, 오는 false가 떨어져요. 자, 그래서
이 and하고 or라는 조건을 쓸 적에는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if은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자, 근데 저희는 색칠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할 것. 적용할 기능은 조건부 서식이에요. 자, 조건부 서식을 적용을 하시려면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한 범위를 먼저 이렇게 설정을 하세요. 밑에는 데이터 범위를 제가 한 번에 잡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부 서식은 홈탭 안에 있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새로운 규칙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규칙. 위에 있는 조건부 서식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선택 항목이 많은데 저희는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수식으로. 얘를 선택하세요. 수식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면은 밑에 규칙 설명 편집이라는 창이 나오고 이곳에 클릭을 하세요.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어떤 조건을 만들 건지는 이제 저희가 지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저희가 뭐였어요? 부서가 C2이고 이면서 직위가 E2여야 하는 거죠. 그 조건은 어떤 조건 쓰셔야 돼요? 이 두 개 중에서 and, or 어떤 거? and. 자, 여기다 타이핑해요.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자, A 조건 갈게요. A 조건 뭐예요? C2 셀이 같아야 돼요. 신기하죠? 여기 보시면 C2가 고정이 돼요. 어디랑 비교하셔야 돼요? 요 창 옆으로 살짝 치울게요. 여기 있는 요 셀. 2의 6값. 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 두시면은 알파벳 E6라는 셀 하나만 비교해요. 근데 부서가 E6, E7, E8, E9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달러는 어디만 붙어야 되냐면 열만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열만 고정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F4번 키를 누르세요. 이렇게 달러 2에 6가 보일 때까지. 이 조건. 그리고 나서 조건 하나 더 붙어야 되죠. 왜? 앞이 end니까. 자, 그리고 또 어디? E2 셀이 같아야 돼요. 자, 어디와? E2 셀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F6 셀. 근데 F6도 어때요? 셀 하나만 비교할 게 아니라 F6 셀, F7, F8 해서 리스트가 쭉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F4번 키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게 식이에요. 이거를 만족을 하면, 자, 만족을 하면 즉 참이면 어떻게 해요? 색칠할 거죠? 자, 그래서 식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 미리 보기 오른쪽에 가시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서식을 선택을 하세요. 자, 서식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보여요. 이 창에서 무엇 할 거예요? 색칠하는 거는 채우기예요. 어떤 색을 마음에 드시는 색을 지정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요. 만약에 글자도 변경하시고 싶으시면 글꼴 선택하셔가지고 뭐 굵게 기울임, 뭐 여기도 색상을 글자의 색상을 주실 수도 있어요. 아까 연두색 계열을 줬으니까는 뭐 이번에는 뭐 주황색 계열을 준다던가. 그림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돼요. 요거 확인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형태 지정하시고 나서 확인 단추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다 끝나요. 위에 클라우드 팀이 부장으로 잡혀놨더니 한 사람이 잡히죠. 같은 클라우드 팀인데 만약에 여기를 사원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기 화면에는 저기 밑에 있을까요? 여기 밑에 나오죠. 클라우드 팀 사원만 이렇게 색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가볼게요. 이번에는 팀을 바꿔서 인프라 팀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인프라 팀에서 여기는 이번에 차장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밑에서 색칠된 거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이 팀은 지금 차장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나 봐요. 자, 그러면 인프라 팀의 차장님 말고 대리님을 한번 잡아보죠. 지금 대리님이 하이라이트가 되죠? 그리고 밑에도 대리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신 거는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제가 이거 좀 볼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이거는 엑셀 처음 입문하실 적에 배우셨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서 저희가 잊혀진 기능 중에 하나가 셀 참조예요. F4번 키. 그래서 클릭하면은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A1이라는 게 잡히는데 F4를 누르면 이렇게 썩 달러가 두 개 생겼다, 하나 생겼다 위치가 변해요. 그래서 달러가 보여지는 뒤에는 알파벳이나 또는 달러 뒤에는 숫자가 고정입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셀 참조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놓지 않으시면 함수 쓰기 되게 복잡해져요.
자, 그리고 요건 브이로그인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네. 그리고 나서 지금 한 게 이제 유효성, 네, 저희가 그 유효성 검사를 먼저 살펴보셨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보고 유효성 검사 페이지가 지금 보고 계신 이거예요. 무엇을? 어떤 특정 셀에다가 뭔가를 선택해서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적에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이라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라는 거 요거 항목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시 엑셀로 가서 요거는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좀 주의사항, 조건부 서식이에요. 지금 조건부 서식 잡고 실 데이터 범위를 영역을 잡은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규칙 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은 또 창이 하나 열려요. 그럼 제가 지정한 식이 그대로 보이죠. 이 식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때 조심하실 거는 조건부 서식을 같은 영역에 여러 개를 올려놓게 되면 이게 누적이 돼요. 만약에 지금 얘가 지금 잘못됐다고 했을 적에 지우지 않고 그냥 놔두고 또 다른 조건부 서식을 하면 여기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조건부 서식을 하나 설정을 하셨으면은 해당되는 내용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규칙을 편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하신 다음에 새로 만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같은 범위에서 나오는 규칙이 같은 조건을 같은 수식으로 여러 번 겹쳐지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규칙들이 필요 없으면 나중에 규칙 삭제를 골라서 지우시거나 모두 규칙을 조건부 서식 설정하는 걸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확인 따주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실화면으로 선생님들이 쓰신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랬으면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들은 눈에 안 띄는 게 좋아. 이거는 참조 테이블이라고 부르거든요. 참조하는 공간. 근데 눈에 보이면 자꾸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해당하는 열을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아예 숨겨버리세요. 열을 지금 2개를 잡았거든요. 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화면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다가 편집하다가 지우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그런 실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저희 성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성적표입니다. 성적표를 아까 어떻게 보셨었냐면은 우리 성적표, 예,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거 만들고 싶은 거였죠. 결론적으로. 사람 이름만 선택하면 성적표 막 그래프까지 같이 춤을 춰요. 이거 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선택한 사람이 제가 안민현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더니 여기는 점수가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프도 이름이 같이 변해요. 이거 되게 재밌죠? 자, 여기 있는 김종훈이라는 사람. 이런 거 표현하는 거 좀 보러 갈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빈칸을 어느 정도 좀 채워 놓으셔야 되는데 자, 어디로 가시냐면은 원래 성적표에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총점을 이렇게 범위 잡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홈탭에서 자동 합계하겠습니다라는 단추를 그냥 한번 꾹 누릅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합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평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평균함수 선택을 하시고 어디서부터 총점 포함하지 않은 국어, 영어, 수학까지만 그리고 엔터 다음에 이거는 셀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복사를 할게요. 이러면 다 끝나겠죠? 등급 구하는 것 선생님 이거는 브이로그 함수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평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 기준표에서 등급 A냐 B냐 C냐 이런 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볼게요. 선생님도 가볍게 보세요. 브이로그은 기본 함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학교 행정 쪽에 계시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함수 쓸 일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아마 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아니면 행정실에 계시지 않은 이상 브이로그를 일반 선생님이 쓰기는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던 거로 제가 들었어요. 자, 일단 V의 V는 버티컬이에요. 수직이에요. 자, 는 브이로그를 찾으시면 되는데 엑셀이 되게 편리해진 것이요. 제가 이렇게 뭘 찾으면은요, 이렇게 알려줘요. 더블 클릭하세요. 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 화면에서 어떻게 화면 상단에 가시면 여기 함수 마법사 단추 보이시죠? 요거를 꽝 한번 누르시면요. 함수 창이 떠요. 이러면 좀 편하실 거예요. 저는 워낙 많이 써서 이 함수는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lookup value는 어떤 점수, 이 평균 값을 어디에서 오른쪽에 있는
자, 이 평균에 있는 기준표에서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근데 이 기준표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F4번 키 절대참조를 묶어버리시고요. 자, 아이고 주소가 잘못됐네. 커서를 안 옮겼어요. 제가 평균이 룩업 밸류고 테이블 어레이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기준표 전체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F4번.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COL이라는 단어가 컬럼이에요. 너무 길어서 잘랐어요. 자, 그러니까는 V가 버티컬이 수직이죠. 컬럼도 수직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잡은 기준표의 필드명 여기 머리글이 위에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컬럼이라는 게 뜨는 거예요. V룩업을 사용한 거고 이 중에서 몇 번째 컬럼을 가져와요? 등급. 등급은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범위가 어떻게 돼? 점수가 1점 단위로 저희가 이렇게 뭘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true 값을 쓰는 거예요. 그게 1이에요. 영어로 true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1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0 쓰시면은 false. 이거는 1대1, 그러니까 85점. 이게 딱딱 맞는 점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점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true 값 주신 다음에 확인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렇게 에러가 안 떠요.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선생님. 첫 번째 식에서 제가 마지막 레인지 룩업을 지금 1로 넣었잖아요. 근데 0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false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볼 거예요. 처음 건 나오는데 나머지 거 이렇게 범위 잡아서 식을 복사하시면 에러 떨어져요. 왜냐하면 보세요. 99.33은 이 평균 점수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V룩업은 지금 쓰실 적에 마지막 칸에 있는 함수 마법사에서 이 레인지 룩업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F 위에 있는 룩업 밸류 요 칸이죠. 첫 번째 칸을 테이블 어레이에서 비교할 적에 이 F1의 값이 테이블 어레이에 하나씩 1대1 매칭이 대칭이 되는 거라면 0을 쓰시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 무조건 1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고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테이블 어레이 범위 눈에 담아두시고 이거 확인 단추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여기서 그 기준표를 이렇게 범위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 범위, 제가 범위 설정해 놓은 걸 대표 이름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걸 저희가 이름을 명명합니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걸 기준표라는 이름을 줄게요. 성적 기준. 자, 그래서 이름을 넣는 방법은 가장 쉬운 거는요. 지금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범위 설정을 하고 화면 왼쪽 상단으로 가시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요. 자, 뭐가 있냐면 왼쪽에 세일 주소를 알려주고 있는 이름 상자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보이시죠?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요.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아, 지금 제가 들어온 게, 아이고, 커서가 편집 상태구나. 네,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요. 이거를 지우면 또 그게 또 지워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성적 기준표라고 쓰겠습니다. 성적 기준표라고 쓰고 나서 다 쓰셨으면 엔터 하세요. 엔터. 자, 에러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중간에 띄어쓰기 해서 그래요. 자, 확인 단추 다시 누르시고 여기 이름 상자라고 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이름 상자라고 되어 있는 이곳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커서 넣어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화면을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고 성적 기준표라고 쓴 다음에 엔터 합니다. 띄어쓰기 없어요. 특수문자 안 돼요. 누를게요. 들어가죠. 되게 신기하죠. 자, 그러면은 범위 설정하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시트를 다른 시트를 제가 잡았어요. 아까 우리 색칠했던 시트. 일로 넘어와서 뭐지 해서 하나부터 한번 만들어 보고 자, 이거 괜히 한번 건드려 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름 상자로 가서 여기 있는 역삼각형을 누르면은 보시는 것처럼 성적 기준표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더니 결과 볼게요. 클릭했던 시트가 이동하면서 저 여기 있어요라고 나오죠. 이 용도로도 돼요. 자, 그리고 저희가 할 건 함수 했을 때예요. 함수 했을 때 저희가 첫 번째 함수 했던 이 화면으로 다시 올게요. 이곳에서 테이블 어레이를 이렇습니다라고 범위 잡았죠. 제가 여기서 범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이만큼 범위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한글 이름으로 그냥 입력이 되죠. 자,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여기는 한글로 입력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단 해당되는 범위가 지금처럼 한글로 이름이
명명이 되어 있을 때예요. 이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고 나머지는 더블 클릭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정리 차원에서 좀 볼게요. 지금 보셨던 건 뭐냐면은 이름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해당되는 범위에서예요. 범위에서 범위 설정을 한 다음에 어디서요?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이름 상자, 이름 상자를 클릭하고 어떻게 내가 필요한 사용한 그 참조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그 목록 단추라고 부르는 이 단추를 눌렀을 때 이거 이름 상자예요. 이름 상자에서 목록 역삼각형 단추를 누르면은 등록한 이름들이 나열이 됩니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이제 함수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브이룩업이 요 그림이었었어요. 자, 이 그림. 그래서 브이룩업의 V는 버티컬 수직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기준표 값이 수직 참조가 되는 건데 쉽게 표현하면 참조 이름이 상단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럴 때 쓰시면 좋습니다라고 정리를 하나 하도록 하고요. 방금 이름까지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다시 아까 작업하던 예로 돌아가서요. 요거는 하나 만들었는데 필요한 건 뒤에는 검색창이잖아요. 검색 시트 이곳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름을 가져와야 되죠. 어디서 앞에서.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동명이인이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실제 이름을 선택을 했어요. 자, 이러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번엔 메뉴 써볼게요. 아까 이름 그 상자 쓰는 거 보셨으니까 이름 써부터 한 열 범위 잡은 다음에 메뉴를 볼 거예요. 수식 탭. 자, 수식 탭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은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정된 이름. 그러니까 아까 성적 기준표도 이 안에서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름 만들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한 영역. 지금 제가 이름 써부터 사람 이름 범위 잡았거든요. 그래서 선택 영역에서 만듭니다라고 선택을 해요. 그러니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어떻게 보이냐면요. 선택 영역에서 이름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해서 이런 창이 보이는데 잘 보시면은 그 대표 이름을 어디 있습니까? 범위 잡은 거 첫 행입니까? 왼쪽 열입니까? 지금 한 열이기 때문에 열은 없어요. 그러니까 첫 행에 있는 이 아이면은 상단에 있는 이름, 파란 바탕에 있는 저 항목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 단추 눌러요. 기존에 있어서 일단 바꾸겠습니다. 이해할게요. 아까 해놓은 게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름 상자 가서 보시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름 상자 좀 가볼게요. 여기 역삼각형 누르면은 나 이름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을 어디서요? 뒤에는 성재 검색 시트에 있는 이 검색 이름 창 좀 크게 할게요. 여기에다가 가져오는 겁니다. 버튼 만드는 거죠. 버튼 이름 만드는 거 어디서 하세요? 네, 데이터 탭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곳에서 어떻게 제한 대상을 목록, 원본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여기 타이핑할 때 는 이름입니다라고 지정을 쓰세요. 아니면 시트 선택해서 범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는 이름이라고 주고 확인 단추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이렇게 예쁘게 잡혀요. 자, 여기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 이름 뜨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보시는 검색 결과라고 되어 있는 이제 성적표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A의 9번 셀에 있는 이름하고요. 그리고 A의 8번 셀 그리고 B의 3번 셀에 있는 이름이 반드시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의 8번 셀에다가 사람 이름을 이렇게 버튼 만드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지금 안민현이라고 뜨는데 여기 학생 이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이름으로 서로 다른 이름으로 표시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같습니다. 그것이 위에 있는 B의 3번 셀과 같습니다. 근데 B의 3번 셀은 고정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F4번 키. 하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A의 3번이 변하면은요. A의 8번도, B의 3번이 변하면 A의 8번도 변해요. 자, 보세요. B의 3번 변경하겠습니다. 정상원으로 선택을 하면은 밑에 있는 A의 8번도 변해요. 확인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식이 어렵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메인 키는 B의 3번으로 갈게요. B의 3번의 이름이 변해요.
A의 8번으로 갈까? 이것도 상관이 없겠는데 그냥 저는 B의 3으로 갈게요. B의 3의 이름을 앞에 있는 성적, 기말고사 성적표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비교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적의 각 과목을 이곳에다가 번호를 가지고 오세요라는 걸 할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참조하는 테이블이 어떻게 되냐면 이 범위가 참조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전체 다 범위를 잡고요. 상단에다가 기말고사 성적표라고 씁니다. 이렇게 쓸게요. 기말고사 성적표라고 쓰고 엔터를 해요. 자, 그러면 범위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범위 잡은 거에 요 이름이, 이름표가 위에가 있죠? 그럼 이건 전부 브이룩업 쓰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성적 검색 시트에 있는 선택한 사람의 국어값은 브이룩업을 가지고 와요. 자, 그래서 여기 엑셀이 막 알려줘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저희는 상단에 여기 함수 마법사 단추를 클릭을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쫙 나오죠. 자, 룩업 밸류 메인이 되는 누구의 성적이 궁금해요? B의 3번에 있는 이 셀 주소는 고정하셔야 돼요. 테이블 어레이는 뭐예요? 앞에 있는 시트죠. 앞에 있는 시트로 가십니다. 자, 클릭해요. 성적 DB 시트 클릭할 거고요. 가서 여기 있는 기말고사 성적표 범위를 다 잡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한글 이름으로 들어가요.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이 와중에 국어는 몇 번째 컬럼에 있어요? 두 번째 컬럼 눈으로 담아두신 다음에 자, 세 번째 인덱스 함수창으로 오세요. 컬럼 인덱스 넘버에 클릭. 그리고 몇 번째 열, 두 번째 열이 국어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동명이인이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1대1 정확하게 매치가 돼. 범위값으로 올 수는 없어요. 사람 이름이니까 특히. 그리고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이게 간단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됐어요 하면 어떻게 우리 제일 잘하는 건 식을 이렇게 복사해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 92일 수도 있는데 총점이 92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총점인데 총점은 기말고사 성적표 있는 이 테이블에서 몇 번째 열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가 숫자가 2로 잡히죠. 이것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예요. 점수가, 아니, 에러가 아니라 점수가 원하는 점수가 안 뜨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가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편하려고. 자, 그래서 여기서요, 하나 또 팁이 들어가요. 컬럼이란 단어 아까 기억하시죠? 브이로그에 컬럼 있던 거. 그래서 컬럼이란 또 함수가 있어요. 이제 타이핑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B6 셀에 있습니다. B6 셀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컬럼 함수 넣어볼게요. COLMN. 그리고 여기는 인수가 없어요. 바로 열고 닫고 엔터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선택한 셀의 위치가 어디예요? 라고 보여줘요. 자,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없어요. 그냥 컬럼이에요. 여기도 컬럼이에요. 근데 컬럼이라고 넣었더니 제 커서 위치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죠. 그리고 이 컬럼 뒤에다가요. 더하기 1, 빼기 1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요. 더하기 1 한번 해볼게요. 그때 3 떠요. 자, 그러니까 이곳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값을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은 저희가 조금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국어 점수 있던 이 점수 셀 선택하고 함수 삽입 단추 다시 눌러서 봤더니 여기 있는 컬럼 인덱스 넘버는 안 있었죠. 여기다 컬럼 함수 넣으면 되겠죠. 그럼 고생 안 하겠죠. 그래서 컬럼 열고 닫고 이렇게만 하세요. 그럼 현재 커서 있는 곳에 컬럼 값을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반환을 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첫 번째 국어 점수를 식 뽑은 걸 오른쪽으로 식을 쭉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수가 다 변해요. 자, 여기 있는 정상훈이라는 사람 대신에 뭐 박윤숙을 선택을 했더니 이 사람 성적도 변하죠. 위에 있는 이름이 김종훈이라는 학생도 선택했더니 이와 같이. 자, 그래서 지금 하셨던 함수의 형태는 vlookup이라는 함수 안에 저희가 또 함수 안에 함수예요. 샵, 인샵 하듯이. 그래서 컬럼이라는 함수를 활용을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참조하고 있는 고정값의 범위는 어떻게 해요? 대표 이름으로 묶어두시면 저희가 사용이 좀 편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함수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편해져요. 이거는 취소 단추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성적 통지표는 만들었고요. 이제 그래프를 표시할 차례예요. 그래프는 여기는 국영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곳에서 뭐 따로 사람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요. 국영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국영수를 가지고 범위를 설정을 하시고요. 이제 그 표를 만들 범위, 차트를 만들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키보드에서 F11번 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차트를 만들 영역 선택하시고 F11번을 꼭 한번 찍으시면요. 묻지마 차트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시트가 이렇게 짱 하고 올라와요. 되게 편하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차트는 여기다 둘 게 아니라 성적 검색 시트로 같이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 상단에 보시면 어떤 메뉴가 있냐면은 자, 차트를 이동하겠습니다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위로 볼게요. 위에 갔더니 여기에 지금 차트가 또 비활성화됐네. 그 와중에. 네. 자, 여기 보시면 차트 디자인 탭이에요. 이 안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선택을 하세요. 이 차트를 어디로 보내실래요? 워크시트에 집어넣을 거예요. 워크시트에 삽입. 그리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워크시트 중에서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성적 검색 시트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적표 안에 이게 차트가 들어옵니다. 화면을 조금 제가 확대를 내려보고요. 이렇게 되겠죠? 뒤에 눈금자가 자꾸 거슬려서 저는 화면에서 눈금선을 좀 없앨게요. 자, 눈금선을 없애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지 상태에서. 됐네요.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올라왔네요. 올라왔고, 차트 제목이, 이것도 팁인데요. 위에 있는 사람 이름하고 같으면 좋겠어요. 기준은 B에 3번 셀로 했으니까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커서 없어요. 그 다음에 는 하세요. 는 한 다음에 B에 3번 클릭하시고 엔터 하시면 여기 차트 이름이 들어가요. 되게 신기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저희가 한 거는 뭐냐면은요. 자, 여기 있는 차트 제목이 있어요. 여기를 사람 이름, 성적표에 있는 사람 이름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목, 요거 저희가 개체라고 불러요. 개체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선택하시고 나서 자, 수식 입력 줄에다가 그냥 넣으세요. 어떻게? 여기는 B3셀을. 그리고 나서 엔터를 해요. 그러면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사람 이름이 성적표에서 사람 이름이 변하면 밑도 변하게 돼 있어요. 확인되시죠? 자, 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적 검색을 하는 성적표, 요 수치 데이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고 계시는 차트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차트를 만드는 방법은 영역을 설정을 한다면 어떤 키 썼어요? F11번 키였어요. F11번 키 사용하시면은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걸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 거는 저희 이제 이런 거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를 선택을 하면은 도시가 선택이 되는 이 내용을 봤었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좀 볼게요. 여기서 먼저 지금 정의된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이름 관리자 한번 가볼 거예요. 이름 관리자를 가봤더니 메뉴 다시 치우는 게 좋겠네요. 수식에 가면은 아까 이름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저희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걸 사용을 했고 지금은 이름 관리자 선택을 할 거예요. 아이고 옆집이네. 클릭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영역을 설정하고 대표 이름으로 묶은 것들이 전부 나열이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그때그때 삭제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제가 여기는 다른 이름은 없나 보네요. 예. 에러 떨어진 거는 버릴게요. 이거 삭제할게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거는 그렇게 들어왔구나. 요거는 데이터 탭으로 가볼게요. 유효성 검사 값을 일단 기존에 있는 건 좀 삭제할게요. 들어왔네요. 자, 여기 지금 나라를 입력하는 걸 할 거예요. 나라 선택하는 거.
여기 나라 이름만 보이게.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여주니까 이거는 제가 이름을 명명 안 해볼게요. 그냥 하는 방법은 클릭. 역삼각형 버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탭에서 역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갈 거고요. 그런 다음에 원본은 어디 있어요? 저희 묶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 범위가 데이터예요라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범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확인 단추 누르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버튼이 생기면서 나라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국이다. 됐나요? 자, 근데 이제부터 이제 고민이 생겨요. 제가 지금 나라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나라를 선택을 했는데 그 나라가 지금 한국이거든요. 한국에는 이와 같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가. 그래서 한국을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는 한국에 속한 도시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나라 이름이 변경이 돼요. 영국을 선택하면 영국에 대한 도시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이 돼요. 핀란드라면 이렇게. 그렇게 변경되는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자주는 안 쓰지만은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함수냐면 indirect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조금 넘어가고 값 들어가고. 네. 자, 찾기 참조함수 그룹에 가면 indirect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함수 속에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결국은 시트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역할을 한대요. 하기는 하는데 현재 저희는 그냥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걸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어떤 셀에 표시하고자 하는 문장을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이 표시되어 있는 셀의 좌표값을 어디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지금 원래 있는 원본 데이터에 있는 셀이 아니라 그 셀 값을 알려주고 있는 좌표 값을 찍으면은 이렇게 연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인다이렉트는 그냥 글자로만 봐서는 아마 많이 이해가 어려울 거고요. 아마 책자를 찾아보셔도 그렇게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는 책자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보시는 게 일단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저희는 엑셀로 돌아가서요. 해당되는 내용을 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 제가 뒤에 5번 셀에다가 아름다운 계절입니다라는 문장을 하나 줬어요. 자, 됐나요? 자, 근데 여기다가요. 제가 6월 17일입니다. 라고 쓰겠습니다.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어디가 변하는지. 자, 위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간이 변하죠. 자, 확인되시겠어요? 자, 여기가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라고 씁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여기 보고 계시는 B의 3번 셀이 변하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indirect 함수예요. 자, indirect 함수 내용을 봤더니 어떻게 보이냐면은 자, 어떻게 보이냐면요. 괄호 안에 여기 뒤에 3번 셀을 참조합니다 했더니 뒤에 3번 셀에는 뒤에 5라고 적혀있어요. 이 뒤에 5의 값은 여기 있는 목요일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래서 인다이렉트는 혼자 단독으로 쓰는 케이스가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인다이렉트라고 하면은 지금 어딘가 참조를 해야 되는데 묶음으로 저희 참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묶음. 그래서 나라에 대한 묶음을 만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표가 있는데 즉 한국을 선택하면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란 이름의 도시를 묶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국이란 이름으로 영국 도시를 묶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실 데이터 값 한국만 잡으시고요. 이름 상자에서 한국을 쓰시고 엔터를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똑같은 데이터가 오른쪽에 쭉 나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국은 만들어졌으니 영국부터 저희는 덴마크까지 범위를 이만큼 잡을게요. 자, 그러신 다음에 범위를 설정을 한 다음에 이름을 한 번에 잡는 그러니까 설정해 줄 수 있는 메뉴가 있었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기억나세요? 네, 그게 수식이었어요. 수식에 가시면은 여기 이름 관리자, 정의된 이름 그룹이 있어요. 이 안에 선택 영역에서 만듭니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대표 이름을 어디서 할래요? 라고 지금 선택할 수 있죠. 왼쪽 열은 아니잖아요. 첫 행. 범위 작업본 거의 첫 번째 행. 이게 영국, 핀란드, 스웨덴. 그 이름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제가 혹시를 해서 화면 조금 더 크게 받을게요. 이런 식으로. 첫 행만 잡으세요. 자, 그리고 되셨으면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끝나요. 자, 그러면 시트를 바꿔서 볼게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름 상자에 가시면은 지금 나라 이름들이 보여요. 여기 덴마크가 먼저 보여서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덴마크 선택하면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시트 변하면서 나 덴마크 여기 있어요 라는 거 보이시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도시 이름 선택하는 거를 좀 볼게요. 여기. 자, 그럼 여기는 버튼 만드는 거 보였어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화면 상단에서 메뉴 또 다시 찾으셔야 되네요. 리본 메뉴 가겠습니다. 리본 메뉴에 커서 먼저 위치 주시고요. 커서 잘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단 있는 거는 지울 거고요. 여기 제한 대상을 한 목록, 버튼 만드는 건 무조건 목록이에요. 그리고 나서 쓰시는 거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괄호 열고 어떻게 왼쪽에 있는 B12를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왜냐면 나라 이름을 도시 그룹의 대표 이름으로 줬으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확인 단추 눌러보세요. 그리고 긴장돼요. 잘 됐는데. 오, 떠요. 확인되세요? 자, 여기 나라 선택 바꿔볼까요? 나라를 이번에 핀란드로 선택해요. 그러면은 핀란드에 속한 도시들만 리스트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게 그 유효성 검사를 중복으로 넣는 거죠. 조건에 또 조건 들어가는 거. 그랬을 적에 쓰는 기능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 인다이렉트 함수입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인다이렉트 함수. 그걸 알아두시면요. 이중으로 저희가 유효성 검사 기능을 표시하는 게 가능해요. 되게 약간 단어들이 씹히는 건데 메인은 일단 이 부분이에요. 참조되는 표에서 상단에 있는 나라를 대한 각 도시들은 도시의 묶음을 나라의 이름이 대표합니다라는 걸 묶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혹시 지금 하신 게 너무 복잡할 것 같으면은 예제 하셨던 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현재 설정된 거는 몽땅 다 지울 거고요. 유효성 데이터 검사 설정한 거 다 지우고요. 그리고 수식에 가면은 저희 이름 관리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라들 다 있거든요. 스웨덴도 있고 영국도 있고 저기 한국도 있고 핀란드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 두시고 나서 이거를 몽땅 다 삭제를 했어요. 자, 그리고 화면이 되게 단촐해졌습니다. 이거 닫기 누를게요. 자,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지울게요. 자, 그럼 나라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오른쪽에 있는 한국, 영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 묶음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면 나라 선택하는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 역삼각형 고를 수 있는 그 폴다운 메뉴 만드시려면은 메뉴 데이터 탭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한 대상을 어떻게 목록으로 갈 거고요. 원본의 범위 선택. 원본의 범위는 어디였냐면은 오른쪽 참조표에 있는 노란색 제목줄. 한국, 영국,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여기 덴마크까지.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네요. 다 되셨으면은 이렇게 범위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확인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가 선택이 됐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도시가 선택이 된 다음에 이 도시에 속한, 이 도시에만 있는, 이 나라에 대한 그 도시들이 있겠죠. 자, 나라를 선택해서 도시 선택이 아니라 나라를 선택을 했으면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도시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도시는 도시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해당되는 나라만, 노르웨이만 뭐 베르겐, 오슬로 이런 이름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데이터들이 이 위에 있는 형태에다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키는 노르웨이를 선택하면 노르웨이 소속되는 이 이름만 가져오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표를 어떻게 한국의 이름으로 밑에 있는 도시를 묶을 거고요. 영국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런던서부터 인버네스까지 그 범위를 묶어버릴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참조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하면은 지금 나라가 6나라를 명기를 해놨는데 6번 작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해서 저는 범위를 다 잡았어요. 다 잡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에 그 영역 설정하는 방법은 수식 탭에 있습니다. 자, 수식 탭으로 가서 이곳에서 선택한 영역에서 만듭니다. 라는 거 선택을 해요. 자,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보이죠. 이때 영역이 많기 때문에 왼쪽 열이 기본으로 잡히거든요. 현재 그림에서 왼쪽 열은 한국이잖아요. 한국, 서울, 화순이죠. 이거는 대표 이름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선택 해지하세요. 그러면 한국 이름으로 서울, 화순, 영국 이름으로 런던, 에딘버러, 핀란드란 이름으로 헬싱키, 포르노, 스웨덴이란 이름으로 스톡홀름, 말메가 그 묶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 단추를 선택을 합니다. 자, 영역 설정하는 거 이렇게 돼요. 그런 다음에 노르웨이를 선택하면 노르웨이 도시만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인다이렉트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여기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와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앞에 성적 검색 시트 들어올게요. 여기에서 명명된 이름 보는 건 어디에서? 이름 상자에서 보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곳에서 제가 영국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영국을 선택하면은 영국에 속한 영역은 여기입니다라고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해당되는 시트로. 자, 클릭합니다. 영국을 클릭했어요. 시트 이동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영국에 속한 도시입니다. 영국에 대한 데이터입니다예요. 단지 저희 눈으로 볼 때는 저희가 사람인지라 아 영국 도시구나라는 게 이제 부연 설명이 붙는 거죠. 그거 정리되시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씌우는 게 인다이렉트예요. 즉 여기는 노르웨이라는 걸 선택하면 기계는 여기 있는 이 범위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 범위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도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도 버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무조건 데이터 탭. 그 안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제한 대상은 무조건 목록. 그리고 원본의 범위는 어딥니까? 인다이렉트. 괄호 여시고 왼쪽에 있는 B12번 셀이 되어야 해요. 왜? B12번 셀이 종속이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셀 주소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왼쪽에 있는. 그리고 다 됐기 때문에 확인만 누르시면은 버튼만 눌러서 도시를. 나라 선택 다시 해볼까요? 나라를 핀란드 선택했을 적에 오른쪽에 도시는 어떻게 해요? 로바니에르. 핀란드 도시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선택의 선택이에요. 뭐 대분류, 중분류 가듯이 이렇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을 인다이렉트 함수 쓰시면 되게 편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얘기가 인다이렉트 함수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현재 했던 건 이 그림이에요. 대분류, 소분류로 구분하는 거.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앞에서 연습하셨던 게 조금 정리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썼던 함수가 인다이렉트라는 게 있습니다라는 거 하나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예를 저희가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생활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요런 가계부예요. 가계부 형태. 여기 보시면요. 구분이 나오죠. 항목하고 세부 항목. 이게 지금 상단에는 이거 초록색 범위 있는 내용하고 앞에 가계부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수입하고 지출 그리고 각 수입 지출에 대한 항목이 이만큼 표현이 되어 있어요. 확인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 집에 맞게끔 뭐 온라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터넷에서 굉장히 잘 만들고 화려한 가계부들도 많아요. 자, 많은데 거기서 작업을 하시거나 또는 그거 말고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엑셀을 한번 해볼래. 모바일은 데이터가 어디가 저장이 되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바일로 올라간다는 건 또 다른 회사 서버를 이용을 하는 거니까는 지금 내가 만든 데이터는 내가 가지고 있을래 하면 엑셀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각각의 이걸 보통 계정 항목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잘 나누시면 돼. 우리 집에 맞게끔. 너무 세부해 놓으시면 너무 힘들어. 이것도 일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수입은 뭐 일반 수입이 있고 그리고 용돈 나오고 이자 들어오고 상여금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지출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 다 지출이죠. 저금도 지출이죠. 일단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건 다 지출로 잡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항목들을 가계부에 녹여내는 건데 첫 번째 여기는 항목이에요. 항목에 뭐가 들어갔지? 그리고 그 항목에 속한 세부 항목이 뜨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에서 뭘 가져냈든 통신비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 항목이 되네요. 여기가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범위를 잡고요. 위에다가 이름을 그냥 항목이라고 쓸게요. 묶음으로 할 거예요. 그래야지 편하니까. 이렇게 잡고요. 있나요? 그러면은 가계부에서 여기 항목, 통신비라고 지금 제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이 란에 들어갈 거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거는 목록으로 했을 적에 여기는 항목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은 이제 버튼이 생기겠죠.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공과금. 여기도 없어져야 되죠. 세부 항목도 나와야 되죠. 공과금의 세부 항목은 뭔가요? 공과금을 찾아보면은 여기 공과금이 이만큼이 들어가요. 그럼 공과금에 종속되어 있는 이 항목들, 세부 항목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저희가 나라하고 도시 하듯이 이 범위를 다 잡으세요. 다 잡으신 다음에 빈칸이 들어가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냥 한 번에 갈게요. 범위 설정하시고 이름 주는 거죠. 그 이름은 뭘로 줘요? 상단에 있는 녹색, 초록색으로 지금 색칠되어 있는 항목들이에요. 여기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대표 이름이 돼야 되는 거니까 범위를 잡으신 다음에 수식 탭으로 오셔서 선택 영역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만들 건데 범위 잡은 거에서 첫 행만 이름으로 주세요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나서 확인 단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다 된 거예요. 그럼 가계부로 올게요. 그럼 공과금에 종속되는 거죠. 여기에 종속되는 그게 인다이렉트였어요. 여기 버튼 역삼각형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은 목록, 그리고 원본값은 어떻게 해요? 인다이렉트. 자, 그리고 나서 왼쪽에는 C4번 셀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공과금 셀.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다 됐으니까 저희는 이제 확인 단추 누릅니다. 공과금 눌러볼게요. 우와, 가스비 이런 거 나오죠. 수도요금. 다시 눌러볼까요? 항목을 바꿔볼게요. 아, 밑에서 이거를 같이 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복제를 할게요. 이렇게 복사할게요. 복사인데 내용은 지워주시고 봉투만 만들어요. 여기를 저축했어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자, 볼까요? 앞에는 네, 저축 갔어요. 했더니 이 저축의 종류는 좀 보죠. 이거는 앞에 게 데디케이트 되는 거니까는 이거 그냥 복사하면 아마 좀 수도용으로 들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첫 번째로 갈게요.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 보고 계신 인다이렉트가 여기는 셀 하나만 참조하는데 어땠어요? 밑으로 왼쪽에 있는 항목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하시면 에러 안 뜰 것 같아요. 그죠? 짱. 자,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는 거죠. 저축. 했더니, 요거는 또 에러가 잘못 들어왔네. 이럴 때 조금 난감하죠? 그러면 셀 서식을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제가 아까 식을 잘못 썼나 봐요. 이렇게 목 하나 지워졌군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목록 버튼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뭐 건드렸어요. 작업하면서. 공과금의 데이터 유효성 들어가는 거는 이 항목이 아니라 는 인다이렉트. 자, 그리고 나서 요 셀 맞았었고요. 그거를 이렇게 되는 거죠. D 3번, 4번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확인 단추 누릅니다. 그리고 공과금 부분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예적금으로.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지워지지가 않는 게 조금 불편은 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교통비가 들어갔으면 옆에 칸에 들어갈 거는 대중교통이냐 주유비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나라를 그 도시 이름 대분류 소분류 하던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쓰는 거예요. 한 셀에만 답이 나오는 건데 가계부값에서 저희 가계부에서 보셨던 거는 항목이 수식으로 변해요. 그거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 부분 제가 지금 범위 잡고 있는 이 항목에 따라서 오른쪽에 세부 항목이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표현을 하실 적에 셀 주소가 혼합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봐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아차하면은 놓치는 부분. 자, 그래서 셀 참조가 별거 아니라고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셀 참조가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카테고리를 정립을 해 놓으셔야지 모든 함수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엑셀을 가지고 데이터가 움직이는 거 표현한다라는 주제로 대분류, 소분류 만드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 검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예전에 성적표 형태를 만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학생 이름이 사람 이름이 변하면은 해당되는 그 성적표하고 차트가 같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자, 그리고 시간을 누적을 했을 적에 누적하는 방법이 그냥 쓰시면은 더하기 빼기 하시면은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누적 시간은 사각형 괄호를 씌우셔가지고 표현을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수는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건데 지금 별도로 질문사항이 들어온 건 없네요. 그래서 지금 채팅창을 보시면은 그 질문창에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야 되는 그 설문 링크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안내하는 파트너 이름들이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관련 내용 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라이브 이벤트라서 웨비나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림 하는데 보통 딜레이 타임이 한 30초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더 대기를 할 거고요. 그 안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글로 답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